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황당하면서도 우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제가 결혼한 딸네 집에 갔다가 이거 진짜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날 밤에 도망치듯 나온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 결혼시키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대에 부풀어서 갔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온 적 말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딸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서울로 시집을 보냈죠. 아이고, 서울이라니. 그 복잡한 서울에 우리 딸이 살고 있다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조용하고 사람들 얼굴 다 아는 그런 동네에서 살다가 딸이 서울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걱정 마.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뭔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전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딸네 집 한번 가보자. 잘 사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남편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 여보. 사위하고 술 한잔도 하고 싶고 딸이 해준 밥도 먹고 싶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사위랑 술 한잔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장인, 사위가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딸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가고 과일도 한 박스 사고. 그때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은 어떻게 꾸며놨을까? 사위는 딸한테 잘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탔죠.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꽤 걸리거든요. 남편이랑 둘이서 기차 안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애들이 뭘 해놨으려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을 텐데. 사위랑 술 한잔하면 뭘 이야기할까? 이런 이야기들로요.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진짜 개미떼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역에 사람이 많아봤자 10댓 명인데 서울역은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건지. 저는 남편 팔을 꽉 붙잡고 다녔어요. 혹시 남편이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했죠. 딸아, 엄마 아빠 서울역 도착했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내비게이션 켜고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나 지금 바빠. 아니, 잠깐만요. 부모가 멀리서 찾아간다는데 바쁘다고요? 저는 사실 딸이 서울역까지 마중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전화로라도 길 자세히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냥 주소만 문자로 보내고 끊어버리네요. 남편이 제 표정 보더니 괜찮다, 여보. 우리 딸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바쁜가 보다. 우리끼리 찾아가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고마운 남편이죠. 그래서 둘이서 스마트폰 지도 보면서 아이고, 그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여기서 잠깐 혹시 스마트폰 지도 보면서 길 찾다가 헤매본 적 있으시죠? 저는 정말 지도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느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쪽이야 하고 저는 아니야, 저쪽이야 하고 진짜 부부싸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날씨였어요. 한여름이었거든요. 7월 말이었나? 정말 더웠어요. 저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가방 들고 딸네 집 찾아다니는 모습. 지금 생각해도 우스워요. 중간에 편의점에서 물도 사 마시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정말 고생했어요. 1시간 반 만에 겨우 딸네 아파트를 찾았어요. 와, 정말 높은 아파트더라고요. 저희 동네 아파트보다 훨씬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하기도 했죠. 아파트 현관에서 비밀번호 눌러야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긴장됐던 거죠.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요. 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은 어떻게 꾸며놨을까?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쿰쿰한 냄새. 그리고 현관에 신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집에서 살 때는 내 눈치 보느라 어느 정도 정리는 했었는데 아직 살림이 서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이게 뭔 난장판이래요. 소파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과자 봉지며 콜라병이며 정말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도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살짝 집이 왜 이 모양이래?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딸이 나타났어요. 잠옷바지에 대충 입은 티셔츠 차림으로 머리도 덥수룩하고 그런데 표정이 해맑은 거예요. 엄마, 아빠 왔어? 하면서 안아주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나 보다. 그래, 미리 말했으면 청소했을 텐데. 그런데 잠깐 미리 말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간다고 했었어요.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딸아, 집이 좀 어수선하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엄마 아빠가 무슨 손님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한테는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지. 편하게 생각해. 아, 이 말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오신다면 미리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게 예의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키우진 않았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사위였어요. 나와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대충 오셨어요.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잠옷 차림으로요. 저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좀 옷이라도 갖춰 입고 나오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근데 또 표정은 세상 반가운 표정 아니겠어요? 남편이 저보고 눈짓하더라고요. 참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 우리 딸 잘 사는지 확인하러 온 거니까 참자 싶었죠. 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뭔가 대화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봐도 응, 잘 지내. 이렇게만 답하고 또 스마트폰만. 점심때가 되었어요. 저는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딸이 직접 해준 밥 먹는 거. 그게 제일 기대됐어요. 집에서 가져간 반찬도 있지만 딸이 직접 차려준 밥상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딸아, 점심은 뭐 해 먹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 배달시킬까? 뭐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배달이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부모가 처음 찾아왔는데 배달 음식을요? 저희 때는 부모님 오시면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지 고민하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딸아, 엄마가 해줄까? 했더니 아니야, 엄마 힘들잖아. 배달시키면 편하지. 이러더라고요. 편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딸이 직접 차려준 밥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치킨하고 피자를 시켰어요. 그냥 자기들이 평소에 먹던 걸 시키더라고요. 점심때를 한참 지나서야 음식이 왔는데 일회용 접시에 먹는 거예요. 집에 예쁜 그릇들이 있을 텐데 일회용 접시에. 아이고, 이게 뭔 대접인지.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딸이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사위였어요. 음식이 와서 다 같이 앉아서 먹는데 남편이 사위한테 사위야, 술 한잔 어때? 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장인, 사위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남편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뭐라고 했냐면 아, 저 어제 과음을 좀 해서요. 아버님, 콜라 드시죠? 이러면서 콜라를 따라주는 거예요. 콜라를요? 아이고, 남편 표정이 정말 실망한 게 보였어요. 그래도
아, 그래.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억지 웃음 지었지만요. 그리고 식사하면서도 사위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뭔가 어색했어요. 딸은 또 딸대로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이게 가족 식사인가 싶었어요. 각자 따로따로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가 그릇도 안 치우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딸한테 딸아, 사위는 뭐해? 물어봤더니 아, 게임해. 요즘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 하느라 바빠. 이러는 거예요. 게임을요?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게임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점심 먹고 뒷정리도 저희가 했어요. 저하고 남편이 설거지까지. 딸은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놔둬. 내가 이따가 치울게. 어휴, 먹었으면 바로 치워야지. 그래, 그럼. 고마워. 아이고, 정말. 고마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그래도 곧잘하던 아인데. 딸네 집이라 뭐라 하기도 뭐해서 그냥 놔뒀어요. 오후가 되니까 더 답답했어요. 사위는 계속 방에만 있고 딸은 소파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저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머물 방은 작은 방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의자도 하나밖에 없고 저희 둘이 앉아 있으려니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귓속말로 여보, 이거 뭔 상황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이상한 느낌.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지. 애들아,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 제가 제안해봤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라도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아, 좋은 생각이다. 요 앞에 공원 정말 좋아. 한번 갔다 와봐. 이러는 거예요. 갔다 와보라고요?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 지금 중요한 장면이라 끊을 수가 없어. 미안. 엄마 아빠가 오붓하게 갔다 와. 바로 앞이니까 길 잃을 일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부모가 찾아왔는데 드라마가 더 중요하다고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자는 건데.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개딸아, 우리 길 모르는데. 했더니 아, 괜찮아. 나가서 쭉 걸어가면 공원 나와. 거기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이러면서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켜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우리가 뭔가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빨리빨리 나가서 알아서 시간 보내고 오라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남편이랑 둘이서 낯선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길도 제대로 모르는데 공원은 정말 좋더라고요. 넓고 깨끗하고. 그런데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손잡고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서러워.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여보, 울지 마. 우리가 잘못 키웠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요새 애들은 다 저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니야. 걔네가 좀 이상한 게 맞아. 부모 찾아오면 좀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무리한 기대를 한 건 아니에요. 딸이 해준 밥 한번 먹어보고 사위랑 술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이게 그렇게 큰 바람이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집에 갈까? 이러더라고요. 애들 잘 사는 거 확인했으니까 된 거 아냐? 처음에는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야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밤까지. 생각만 해도 답답했어요. 사위는 계속 방에만 있고
딸은 넷플릭스만 보고 저희는 작은 방에서 뭘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래, 여보. 집에 가자. 우리 집이 최고야. 남편이 웃으면서 그래, 우리 집 가서 드라마나 보면서 맥주 한잔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 딸 집에 돌아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 오늘 집에 간다. 그제야 사위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헐레벌떡 나와서 어머님, 벌써 가세요? 하룻밤 자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딸도 엄마, 왜 벌써 가? 내일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집으로 가 있었어요. 아니야, 너희 잘 사는 거 봤으니까 됐어. 우리도 할 일 있거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짐을 싸서 나왔어요. 딸이 엄마, 금방 가니까 아쉽다. 다음에 또 놀러와.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도 뭔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남편이 여보, 속상하지? 물어봤어요. 응, 조금. 하지만 괜찮아.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서울 생활이 딸을 바꾼 걸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었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맥주 사오고 저는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남편이랑 맥주 마시면서 평상시 즐겨보던 드라마를 틀었어요. 얼마나 편안하던지. 딸네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이 여보, 이게 행복이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왜?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우리 방식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딸의 인생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딸은 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